60세 이후 매년 일익초기에 근육이 저절로 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어떤 과일을 언제 먹느냐에 따라 근육이 되살아날 수도 있고 반대로 밤새 잠을 설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점점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며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렇게 근육 감소와 수면 장애는 서로 연결되어 일상생활을 크게 위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근육을 지키고 숙면을 돕는 7가지 과일과 꼭 알아야 할 3가지 식사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40년간 노인 환자를 진료해 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근육과 숙면을 동시에 지키는 비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아무런 질병이 없어도 10년마다 근육량의 3~8%가 자연스럽게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 영어로는 사르코페니아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단순히 살이 빠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몸을 지탱하는 근육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고 뼈가 부러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일상적인 집안일도 버거워집니다. 결국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고 독립성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면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쉽게 통증이나 뻐근함이 나타납니다. 밤에 누웠을 때 다리가 당기거나 근육이 아파 잠을 설치게 되고 얕은 잠을 반복하게 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근육은 회복할 기회를 잃고 다시 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최근 한국에서 발표된 2022-2023년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40%가 하루 단백질을 권장량보다 적게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새끼를 잘 챙겨 드시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근육을 지킬 만큼 충분한 단백질이 몸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육 감소가 더 빨라지고 조금만 활동해도 쉽게 피로해집니다. 낮 동안 기운이 떨어지면 움직임이 줄고 저녁에는 숙면을 취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결국 근육 부족과 수면 부족이 서로를 악화시키는 위험한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충분히 늦추거나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과일은 단순히 비타민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근육과 수면 모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밤에 숙면을 취하고 계신가요? 혹시 자주 깨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소개할 방법은 이런 고민을 덜어주고 근육과 삶의 활력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근육을 지키고 숙면까지 돕는 과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그냥 비타민을 보충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근육 생성과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7가지 과일은 모두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꾸준히 드시면 분명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보통은 눈 건강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근육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루베리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근육 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작은 염증에도 쉽게 손상되고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때 안토시아닌이 꾸준히 공급되면 근육의 손상을 막고 회복을 촉진해 줍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역할도 합니다. 혈류가 원활해지면
근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가 더 빨리 전달되어 회복력이 크게 높아집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80세 남성 환자분은 밤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서 잠을 설치곤 하셨습니다. 아침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한 줌 넣어 드시라고 권해드렸는데 몇 주 후 다시 배웠을 때 요즘은 밤에 쥐가 안 나요. 다리도 한결 가볍습니다라고 환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블루베리는 섭취 방법도 간단합니다. 깨끗이 씻어 바로 먹어도 되고 냉동 제품은 영양 성분 손실이 거의 없어 냉장고에 보관해 두고 언제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GI 지수가 낮아 혈당 걱정이 있으신 분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블루베리는 항산화 작용으로 근육염증을 줄이고 혈류 개선으로 회복을 촉진하며 간편하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근육 건강 과일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키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키위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비타민C를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로 키위 한 개에는 하루 권장량을 충족할 만큼 풍부한 비타민C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골드 키위는 함량이 더 높아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단순히 면역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을 단백질 덩어리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근육 조직 안에는 콜라겐이라는 구조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C입니다. 따라서 비타민C가 부족하면 근육의 기본 구조가 약해지고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속에 활성산소가 쌓이면서 근육을 분해하고 노화를 촉진시키는데 비타민C는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 근육을 내부에서 지켜줍니다. 키위에는 액티니딘이라는 특별한 효소도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 소화를 돕기 때문에 닭가슴살이나 계란 같은 단백질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지고 근육 합성 효과가 더 커집니다. 실제 제 환자 중 70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단백질도 챙기셨지만 근육량이 늘지 않아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삶은 계란과 골드 키위를 함께 드시라고 권해드렸는데 2달 뒤 검진에서 근육량이 뚜렷하게 증가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라며 기뻐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또한 키위는 식이섬유도 풍부해 장 건강을 개선하고 영양소 흡수율을 높여 전반적인 근육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침에 먹으면 비타민C가 생체 리듬을 리셋해 하루 활동성을 높이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골드 키위는 비타민C 보충에, 그린 키위는 풍부한 식이섬유에 중점을 두고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열에 약하기 때문에 껍질을 벗겨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정리하자면 키위는 비타민C로 콜라겐 생성을 돕고 항산화 작용으로 근육 노화를 막으며 액티니딘 효소로 단백질 흡수를 높이고 풍부한 식이섬유로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과일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아침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지만 사실 바나나는 근육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과일입니다. 먼저 주목할 영양소는 비타민 B6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을 근육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닭고기나 두부를 많이 먹어도 비타민 B6가 부족하면 단백질이 제대로 근육으로 쓰이지 못합니다. 바나나는 이러한 점에서 단백질 활용을 돕는 중요한 조력자입니다. 또한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미네랄로 부족하면 다리에 쥐가 잘 나고 피로감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고 호소하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칼륨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나나 한 개만으로도
며칠 안에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그네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경과 근육의 균형을 맞추어 떨림이나 경직을 줄여줍니다. 즉, 바나나는 칼륨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과일입니다. 게다가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 들어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에 관여하여 기분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습니다. 잠을 잘 자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지고 근육 회복도 빨라집니다. 실제로 70세 남성 환자분은 아침을 거의 걸으시고 최근 들어 어지럽고 불면에 시달리셨습니다. 아침마다 바나나 한 개만이라도 꼭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산책이 훨씬 편해졌고 잠도 깊이 잡니다라며 웃으셨습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요거트에 넣어 먹거나 운동 후 간식으로 한 개를 드시면 좋습니다. 땅콩버터와 곁들이면 색다르게 즐길 수 있고 혈당이 걱정된다면 완전히 익은 바나나보다 약간 덜 익은 것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정리하면 바나나는 비타민 B, 육로, 단백질 활용을 돕고 칼륨과 마그네슘으로 근육 기능을 강화하며 트립토판으로 숙면까지 챙길 수 있는 과일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달콤하고 상큼한 맛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만 파인애플에는 근육 건강을 돕는 특별한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브로멜라인이라는 성분입니다. 브로멜라인은 단백질을 분해하고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단백질 음식을 많이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근육으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파인애플을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이 더 효과적으로 근육에 쓰이게 됩니다. 또한 브로멜라인은 항염작용도 가지고 있어 운동 후 근육에 생기는 미세 손상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운동선수들이 훈련 후 파인애플을 간식으로 즐기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근육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피로가 덜 쌓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C와 망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근육 세포를 보호하고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특히 망간은 부족하면 쉽게 피로를 느끼고 회복이 늦어질 수 있는데 파인애플이 이를 보완해 줍니다. 실제 사례로 70대 여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셨지만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겁고 붓는 느낌이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운동 직후 파인애플을 조금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3주 후 다시 베었을 때 다리 피로가 훨씬 줄고 무거운 느낌도 거의 없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보다는 운동 후나 식사 후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단, 공복에 너무 많이 먹으면 위에 자극이 갈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설탕이 첨가된 통조림보다는 생과일이나 냉동 파인애플을 권장합니다. 정리하자면 파인애플은 브로멜라인으로 단백질 소화와 흡수를 돕고 항염 작용으로 근육 회복을 촉진하며 풍부한 비타민 C와 망간으로 에너지 대사까지 지원하는 과일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숲속의 버터라고 불릴 만큼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가진 과일인데 근육 건강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아보카도의 가장 큰 특징은 풍부한 단일 불포화 지방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이라고 하면 무조건 해롭다고 생각하시지만 건강한 지방은 근육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합니다.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은 근육 내 염증을 줄이고 세포막을 안정시켜 근육 회복과 성장을 돕습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칼륨이 바나나보다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근육 수축과 이완을 조절해 경련을 예방하고 전해질 균형을 유지시켜 줍니다. 마그네슘도 풍부해 신경과 근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합니다. 비타민 E 역시 중요한 성분입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근육세포의 산화를 막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을 돕고 영양소 흡수를 높여 근육 유지와 전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 6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운동 후 쉽게 피로해지고 무기력감을 자주 호소하셨습니다. 점심 샐러드에 아보카도를 반 개씩 추가해 드시도록 권했는데 몇 주 뒤 운동 후에도 예전보다 훨씬 덜 지치고 힘이 더 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섭취 방법도 다양합니다. 샐러드에 그대로 넣거나 계란과 함께 구워 먹거나 토스트 위에 올려 드시면 좋습니다. 칼로리가 높은 편이므로 하루 1~2개에서 많아도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정리하자면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으로 근육염증을 줄이고 칼륨과 마그네슘으로 근육 기능을 강화하며 비타민 E와 풍부한 섬유질로 근육 노화와 혈당 불안을 예방하는 과일입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자몽입니다. 상큼하고 쌉쌀한 맛 덕분에 많은 분들이 아침 대용으로 즐겨 드시지만 자몽에는 근육과 수면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나린제닌이라는 플라보노이드입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와 항염 작용을 해 근육을 손상시키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산화와 염증에 더 취약해지는데 자몽은 이런 점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자몽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단백질 합성이 원활하지 않고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몽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당을 안정시키면서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근육 형성을 촉진합니다. 비타민C 역시 풍부해 콜라겐 생성을 도와 근육 구조를 강화하고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를 보호합니다. 수분 함량이 많고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를 병행하는 분들에게도 적합합니다. 실제 65세 여성 환자분은 아침마다 피로하고 밤에는 깊이 잠들지 못하는 고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 자몽 반 개를 드시도록 권유드렸습니다. 몇 주 뒤 다시 배웠을 때 혈당도 안정되고 밤에도 숙면을 취하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섭취 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자몽은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약 등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자몽은 나린제닌으로 근육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 단백질 합성을 돕고 비타민 C와 풍부한 수분으로 근육과 수면을 동시에 지켜주는 과일입니다. 마지막 7번째 과일은 포도입니다. 달콤한 맛 때문에 당뇨나 체중을 걱정하는 분들이 피하기도 하지만 적절한 양만 지키면 근육과 수면 건강에 매우 유익한 과일입니다. 포도에서 주목해야 할 성분은 레스베라트롤입니다. 이 물질은 포도 껍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근육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손상을 막아줍니다. 또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켜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근육 재생에도 도움을 줍니다. 포도에는 천연 당분이 있어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운동 전후나 장시간 걷기 전 소량을 섭취하면 근육 분해를 막고 피로를 덜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82세 남성 환자분은 걷기 운동을 오래 하실 때마다 쉽게 지치셨습니다. 산책 전에 씨 없는 포도를 한 줌 드시도록 권해드렸는데 이후에는 예전보다 덜 피곤하고 밤에도 숙면을 취하게 됐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의 장점은 껍질과 씨에도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씨 없는 품종이 많아 껍질째 드시기에도 편리합니다. 다만 당분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손바닥 한 줌 정도, 대략 10알 이내가 적당합니다. 정리하자면 포도는 레스베라트롤로 근육세포 노화를 막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강화해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며
소량만으로도 빠른 에너지를 공급해 근육과 수면을 동시에 돕는 과일입니다. 이제는 과일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원칙은 섭취 시기입니다. 아침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한 키위와 자몽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C는 생체 리듬을 리셋해 하루의 활력을 높여주고 밤새 쌓인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아침에 골드 키위 한 개와 요거트를 함께 드신다면 면역력과 근육 회복력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운동 전에는 빠른 에너지를 공급하는 과일이 필요합니다. 바나나나 포도는 당질과 천연 당분이 풍부하여 곧바로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특히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 전 바나나 한 개 혹은 씨 없는 포도 몇 알은 체력 소모를 막고 근육 분해를 예방합니다. 운동 후에는 손상된 근육 회복을 도와주는 과일이 필요합니다. 파인애플은 브로멜라인 효소로 단백질 흡수를 촉진해 회복을 빠르게 하고,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으로 근육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운동 후 파인애플 한 조각이나 블루베리 한 줌을 드시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영양소의 조합입니다. 과일만 단독으로 드셔도 좋지만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키위를 드실 때 요거트나 삶은 계란을 곁들이면 단백질과 비타민 C가 만나 근육 합성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이고 비타민 C는 콜라겐을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에 함께 섭취해야 더 단단한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블루베리를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과 견과류의 오메가3 지방산이 만나 근육 염증을 줄이고 세포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하게 한 줌의 블루베리와 아몬드 몇 개만 챙겨도 좋은 간식이 됩니다. 점심에는 아보카도를 샐러드에 넣어보세요.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은 근육을 지켜주고 올리브유를 곁들이면 혈당을 안정시키면서 에너지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보카도는 칼륨도 풍부하기 때문에 단백질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근육 기능을 강화하는 데 최적의 조합이 됩니다. 이처럼 과일은 단순히 비타민 보충이 아니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근육 건강을 위한 강력한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섭취량 조절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당분 과잉으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처럼 당이 많은 과일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손바닥 2개 크기, 즉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근육을 지키는 데 필요한 영양은 충분히 얻으면서도 혈당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저당 과일인 블루베리, 키위, 아보카도를 중심으로 선택하면 좋습니다. 자몽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므로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예시 식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골드 키위와 요거트를 함께 드셔보세요. 점심에는 아보카도 샐러드를 곁들이면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파인애플 한 조각이나 블루베리 한 줌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적절한 양을 나누어 섭취하면 혈당 부담 없이 근육과 수면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 올바르게 드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75세 김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무려 1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마다 자리에 누워도 쉽게 잠들지 못했고 겨우 잠이 들어도 자주 깨며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에는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이 따라다녔습니다.
진료 중 저는 어르신의 식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침보다는 저녁에 식사량이 많았고 과일은 거의 드시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수면과 관련된 영양소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후 바나나 한 개와 키위 한 개를 함께 드셔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바나나의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을 돕고 키위의 비타민 C는 수면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2주 후 다시 내원하셨을 때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쉽게 잠들고 새벽에 덜 깨니까 아침이 훨씬 개운합니다. 요즘은 산책할 힘도 생겼습니다. 오랜 불면증으로 지쳐있던 얼굴이 훨씬 밝아진 모습을 보며 저 역시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작은 과일 습관 하나가 10년 동안 괴롭히던 문제를 완화시킨 것입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듯 근육과 수면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하나의 건강축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8세 이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밤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서 잠을 설치는 것이 큰 고민이었습니다. 잠에서 깜짝 놀라 깨어나면 다시 잠들기 힘들었고 아침에는 다리가 무겁고 피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진료 중 식습관을 확인해 보니 칼륨과 마그네슘이 부족하고 항산화 성분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보카도와 블루베리를 함께 섭취해 보시도록 권했습니다. 아보카도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으로 근육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과일이 이렇게 도움이 될까요? 라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한 달 동안 점심 샐러드에 아보카도 반 개를 넣고 저녁에는 블루베리를 요거트와 함께 드셨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뵈었을 때 어르신은 밝은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다리에 쥐 나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덕분에 숙면을 취하고 아침에 몸이 한결 가볍습니다. 밤마다 반복되던 통증과 불면이 줄어들자 일상생활의 활력이 되살아났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직접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82세 박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나이가 들수록 다리에 힘이 빠지고 걷는 동안 자주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질환은 없었지만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꾸준히 걷기를 하셨지만 체력이 떨어져 긴 산책을 마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이나 운동 전에 포도를 소량 드시고 저녁에는 요거트와 함께 곁들이시도록 권했습니다. 포도의 레스베라트롤은 근육세포 노화를 막고 빠른 에너지를 공급하며 요거트의 단백질은 근육 합성을 돕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내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 라며 회의적이셨습니다. 하지만 2주 정도 실천하신 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풀렸는데 요즘은 산책이 훨씬 수월합니다. 밤에도 덜 깨어나고 숙면을 취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질까 두려워하던 표정에서 자신감을 되찾은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과일과 요거트를 더한 작은 습관이지만 그 효과는 일상 전체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건강을 지키는 힘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꾸준한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근육을 지키고 숙면을 돕는 7가지 과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블루베리, 키위, 바나나, 파인애플, 아보카도, 자몽, 포도. 이 과일들은 단순히 달콤한 간식이 아니라 근육과 뼈, 신경을 지키는 천연 비타민과 단백질 창고입니다. 각각의 과일에는 항산화 성분,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들어있어
근육의 손상을 막고 회복을 촉진하며 숙면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우리 주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특별한 비용이나 약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근육 감소와 불면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가지 과일을 선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침에는 키위, 점심에는 아보카도, 운동 후에는 파인애플이나 블루베리를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꾸준히 이어간다면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 혹은 오늘부터 실천해보고 싶은 과일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과일을 드실 건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함께 나누면 더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근육과 숙면,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단백질과 근육을 지키는 하루 식단을 준비했습니다. 일상에서 따라하기 쉽고 비용 부담 없는 구체적인 식단 예시를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